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미친 적중률의 라스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6월 25일 신토익 논란 종결로 여러분들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아마 이 화면을 보시는 분은 6월 달에 시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약간 아쉬워서 다음 달 우리 7월 달에 중간 시험이라든가 7월 말 시험을 대비한 학생들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번 6월 달에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저랑 화면 함께 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요 이번에 6월 25일 RC 파트별 난이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5, 6, 7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공통적인 건 제가 중으로 달아봤습니다. 자, 늘 매달마다 시험 보면 말이죠. 우리 이제 똑같이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늘 어렵다고 얘기하고 강사들은 평이했다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자, 물론 중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중상, 뭐 중하 혹은 뭐 중중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매겨봤습니다. 자, 팟 5는 여러분들 한 중 정도. 반면에 여러분들요. 팟 6는 중이긴 하지만 약간은 여러분들요. 내려오는 중하가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들 파트 6가 약간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파트 6가 이번엔 약간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 파트 7은 여전히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난달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뭐가 된다? 약간은 여러분들요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요 요 두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학생들이 늘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로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말이죠. 늘 모든 파트에는요 까다로운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까다로운 문제가 얼마나 나한테 많이 다가오냐에 따라서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요 높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자, 팟5 같은 경우도요 물론 두세 문제는 늘 존재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맥시멈 5가지가 나올 때 말이죠.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늘 어려운 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요 다 맞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구토익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겁니다. 신토익 때도 여전히요. 새로운 유형보다는 뭐 된다? 지난달에 출제됐던 문제에 주목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이죠. 요거 나올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요거 임박했다라는 문제가 많이 이번에 출제가 됐고요. 심지어 지난달 5월 달에 나왔던 문제의 정답이 또 6월 달에 또 등장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파트별로 자세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팟 5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팟 5는 아까 제가 난이도가 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요 늘 어려운 문제는 뭐다? 초반부보다는 여러분들 후반부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자, 보통 120번대 후반에 위치하는 게 여러분들 주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휘 문제가 거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말이죠. 125번대 이후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고 학생들이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반에 나와 있는 문제들로 체감 난이도가 이제 증가했다.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이외의 문제를 다 맞으셨다면 뭐 요거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팟 5에서는 어떤 품사 위주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늘 그렇다시피 명사, 뭐 동사, 형용사, 부사 요 네 가지는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명사랑 부사 문제가 무려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각각 6문제. 자, 그리고 형용사, 동사, 접속사가 여러분들 각각 4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준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준동사란 건 여러분들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갖다 우리가 준동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 나왔던 준동사는 투부정사, 호프, 투부정사 요 문제 하나랑 그다음 분사 구문이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요 이번에 또 특이한 게 가정법이 또 출제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실 구토익 때는 가정법이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작년에 6월 달에 우리 2016년 6월 달에 가정법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6월 초에 봤던 시험이 있죠. 그때도 이제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 달에 나올까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 가정법이 나오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라 가정법 미래가 났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말이죠.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요거 나올 때가 됐다, 임박했다, 나온다는 얘기죠. 역시나 가정법 6월 초에 나왔던 여러분들 시험 이어서 이번에도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자세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런 거죠.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의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요 섭렵을 하셔야지 내가 7월 달에 중간에 보는 시험 혹은 7월 말에 보는 시험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첫 번째 1번 봅니다. 요거는 5월 달에 출제했던 여러분들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목적어 다음에 그다음에 투부정사를 가지는 대표적인 5형식 동사를 찾는 문제가 5월 달에 정답이 뭐였습니까?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요 문제가 출제됐었거든요. 자, 근데 여지없이 이번 6월 달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 문제죠. 요 문제. 미주인 자리가 바로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쭉쭉쭉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to carry라고 해서 투부정사 나온다는 얘기죠.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가지는 바로 대표적인 5형식 동사. 뭐가 있겠습니까? ABC 중에서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들어간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토익을 공부할 때 말이죠. 제일 먼저 보는 게 기본적인 동사. 그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5형식 동사 중에서 to 형사를 가지는 거 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되나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늘 대세입니다. 늘 대세인 문제인데 사실 또 지난달에 이어서 또 정답으로 처리됐던 요 문제죠. 바로 숫자나 수치 앞에 쓰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 얼마다, 대략 얼마다, 거의 얼마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nearly, approximately, 그다음 around, about, more than, over. 자, at least upto가 됐는데 지난 5월 달에 뭐죠? at least라고 해서 이게 출제됐는데 역시나 이번 6월 달에도 답으로 처리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숫자나 수치 앞에 쓰는 표현들은 늘 대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답은 5월 달에 나왔던 문제 뭐가 됐습니까? 여기 볼까요? 자, 원데이라고 해서 하루라고 해서 어떻게 숫자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라고 해서 약 하루, 대략 하루, 적어도 하루 이런 얘기죠. 그래서 at least가 다음 몇 번 되겠다? 정답은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늘 나오는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요.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거는 여러분들요. 틀리면 저는 오프라인에서 그냥 집에 가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요.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역시나 작년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1년 전에 또 나왔던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요 문제 어떻게 될까요? 바로 unless, otherwise, PP 형태가 들어와서 말이죠. 일종의 분사 구문화된 관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작년에 나왔던 6월달 문제는 말이죠. otherwise, 이 otherwise가 뒤로 가면서 말이죠. otherwise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PP가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바로 unless, otherwise, PP 형태에서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요. 같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언급이라든가 별다른 명시사항이 없으면이라고 해서 unless, otherwise noted, unless, otherwise mentioned라고 해서 또 이때 otherwise 어디로 갈 수 있다? 뒤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제가 됐네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unless, instructed 사이에 들어가는 뭐 된다? otherwise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되나요? 정답 바로 A번 되겠다.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했다시피 otherwise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다음번에 뭐 된다? 그죠. unless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번에 뭐 된다? instructed가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전체를 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unless, otherwise instructed 요 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as 사이에 들어가는 요 블랭크 있죠? 요 자리가 이번 달에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as랑 as. 우리가 원급 비교라고 일하는 거죠. 자, as랑 as 사이는 일단 품사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교라는 거는요. 품사 뭐다? 형용사 아니면 뭐 된다? 부사 갖고 장난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as랑 as 사이에 형용사도 들어갈 수가 있고 부사도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 자, 일단 여러분들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as랑 as 사이 말이죠. 형용사나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secure 아니면 securely가 들어야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secure이라는 형용사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다. 그래서 바로 뭐다? D번 바로 찍으면 되겠다는 얘기죠. 되나요? 자, 하지만 만약에 여기 보기에서 secure라는 형용사가 나왔다면 어떻게 고를까? 자, 빨리 알아보는 방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랑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왔는데 형용사 부사? 뭘 하지? 제일 빨리 알아보는 방법 앞을 찔러봅니다. 혹시 앞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가 나오면요. 여기는 형용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앞에 나온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뭐가 된다? 부사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가까운 동사가 뭐가 됐습니까? 바로 storing이라고 해서 일반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자, 정답은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갑니다. as랑 as 사이 형용사나 부사, 동사를 찔러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as 나오는 거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since가 되겠습니다. 자, since도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since. 자, since라는 얘기는요.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때문에 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고요. 이래로 라고 해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때문에는 여러분들 품사가 뭐다? 그쵸? 접속사만 됩니다. 자, 반면에 이래로는 뭐가 된다?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래로는 말이죠. 우리가 뭐다? 주절의 시제가 무슨 시제? 현재 완료랑 잘 쓴다고 그랬습니다. 됐나요? 물론 요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 7, 8년 전인가요? 예전에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since가 부사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또 작년에 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요. 때문에 이래로란 이런 표현이 되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중에서 과거가 나오면서 말이죠. have, pp 사이에 뭐가 된다? since가 들어간 요 부사 since가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어진 문장 이번 달에는 뭐로 출제가 됐습니까? 자, 보니까 government 주어가 됐고요. restricted 동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요 뒤에 보니까 city centers parking situation 그 다음에 has improved란 동사가 나오죠. 그런데 하필이면 말이죠. 여기 뭐가 나옵니까? 과거가 나옵니다. 근데 하필이면 보니까 이거 뭐가 나왔습니까? 현재 완료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과거랑 현재 완료를 아우르는 접속사는 뭐가 된다? 그렇죠. since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때 since는 때문일까요? 이래로일까요? 접속사로 사용되면서 주제를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 그렇죠. 이래로의 sin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since 정리합니다. 때문에면 접속사, 이래로면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뭘로 사용된다? 부사로도 사용된 적이 있다. 과거, 그 이후로, 그 이래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가정법 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반부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은 가정법은 예전에는 말이죠. 2년마다 한 번꼴로 나왔는데 우리가 작년에 6월 달에 출시했습니다. 1년 만에 등장을 했는데 그거 징조가 어디? 그죠. 6월 중간 시험에서 나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뭐 된다? 가정법 과거에 나왔다. 이제 가정법 미래가 이번에 출제됐습니다. 사실 가정법은 영어에서 5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토익 시험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토익 시험에서는 가정법이 딱 2가지. 과거 완료 아니면 미래입니다. 자, 지난번에 과거 나왔다면 이번에 미래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법 미래 틀을 외웁니다. 사실 가정법은요. 시험장에 가서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틀만 매치시켜서 바로 찍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니까. 자, 가정법 미래 한번 읽어볼까요? if 주어 다음에 should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2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주절에는요. 조동사의 현재형이죠. 조동사 현재형 같은 경우는 will이라든가 can이라든가 may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조동사 현재형. 아니면 아싸리 무슨 문이다? 명령문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식을 못할 뿐이죠. 사실 가정법 미래는 파트 7에서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 문장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말이죠. 제가 오프라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보기에서 말이지 should, would, could 이런 거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온다? 그러면 가정법을 의심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meet your expectation 나오는데 거기 중간에 not이 나오죠. 여러분들요. meet라는 일반 동사의 부정어가 된다면 앞에 두 동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do not meet라든가 did not meet라든가 뭐 does not meet라든가.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앞에 do라든가 그런 동사가 없이 그냥 not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또 무슨 문이 나왔습니까? 자, 어쩌고 저쩌고 contact 연락해 라고 해서 무슨 문이 나왔다? 명령문이 나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 보기에 말이지 should, would, could 절대로 안 나오는데 굉장히 이상한 조합이 하나가 딱 있고요. 그 다음에 not이라는 거 앞에 does not, do not 이런 것도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not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요. 바로 가정법 미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정법 미래는 if가 나와야 되겠죠? if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된 형태인가? 자, 바로 가정법 미래에서 if를 생략하면서 말이죠. 주어 동사가 뒤집어지는 바로 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두에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난다? should, 주어 동사원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요. 바로 가정법 미래 문제가 돼서 바로 뒤에 명령문이 나오면서 앞에 if가 생략된 should가 들어간 몇 번이다? 정답 B번 되겠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이게 딱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패턴의 어떤 경향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should, would, could 잘 안 나온다? 좀 의심해보라는 얘기죠. 가정법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미래 이번에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여러분들 미래 완료가 되겠죠. 사실 미래 완료는요. 우리 파트 6에서 여러분들 중종 오답으로 처리되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파트 5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오프라인에서는요. 야, 이거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 우리 2017년 초반에 말이죠. by the time이 알짱알짱 거렸거든요. by the time.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미래 완료. 자, 미래 완료는 일단 형태가 어떻게 된다? will, have pp가 들어간 게 바로 미래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 완료는 그냥 개나 소나 쓰는 게 아니라 시간 오고 어떤 거? 미래 완료 시점을 나타내는 by next. 또 뭐가 있어요? by the end of. 또 뭐가 된다? by the time.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 완료랑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초반기에 바로 by the time이라는 거 나오면서 제가 미래 완료까지 설명해드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by the end of라고 딱 나옵니다. 딱 보자마자 캐자를 불렀어야죠. 미래 완료구나.
미래 완료는 꼬라지가 will, have, pp가 되겠죠. 그래서 보나마나 바로 찍어야 되는 몇 번?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 파트 5의 130번 문제로 출제됐지만 해석 없이 우리가 빨리빨리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미래 완료 잘 쓰는 시간하고 익혀둡니다. 자, 됐으면요. 이제 6번째는 분사구문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죠? 자, 이번에 어떻게 나왔을까? 자, 근데 이 문제도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분사구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말이죠. 바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여러분들 CEO told라고 해서 주어 동사 이게 딱 나왔거든요. 자, told라는 이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말이죠. 이 문장에서 접속사가 없는 한 동사를 또 쓸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더가 나오죠. 혹시 여러분들 더 앞에 명사 쓸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B도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A번도 삭제, B번도 삭제.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왔어요? ing랑 pp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요, 다음번에 문제 풀 때도 이거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가 문제 풀 때 다 제꼈는데 ing랑 pp가 남는다. 자, 그건 바로 분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분사를 물어본다? 잘 몰라? 뭘 봐? 뒤를 봐 이런 얘기죠. 뒤를 보는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rumors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현재 분사가 들어갈까요? 과거 분사가 들어갈까요? 우리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차이는 능과 수동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는 건 바로 능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ing가 들어가면 몇 번 되겠다?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풀 수 있는 거죠. 다 제껴보니까 ing나 pp 뒤에 목적을 가지는 ing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푸세요. 자, 이게 분사구문인데 말이죠. 주어 동사 컴마 ing, pp가 나온 이런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른다고요? 뭘 봐? 뒤를 봐 이런 얘기죠. 뒤를 봤을 때 혹시 명사가 따라 나오면 말이죠. 바로 ing 형태를 쓰면 됩니다. 자, 반면에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전치사 형태라든가 아무것도 없네. 부사가 나왔네. 그렇다면 pp를 쓰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주어 동사 컴마 ing, pp인데 뒤에 보시면서 바로 confirming 라는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하지만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 늘 어려워하시는 전치사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학생들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요. 전치사. 사실 우리나라 말에 매치가 되는 전치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치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는요. 보통 평상시에 암기하실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명사 전치사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오면 좋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좀 약간 헷갈려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어먼과 여러분들요. 바로 비욘드를 갖다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먼과 비욘드. 자, 어먼과 비욘드 뭘까? 자, 읽어보니까 말이죠. Despite joining a Volida Financial as an office assistant라고 해서 자, 바로 여기 회사에 말이죠. office assistant로 이 사람이 조인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미스 마티네즈라는 사람이 기꺼이 뭐 한다는 얘기가 일을 한다는 얘기죠. 자, 벌써 despite라는 의미 자체에서 벌써 느낌이 나오잖아요. 얘는 지금 이거로 여러분들 입사를 하고 이걸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꺼이 이 일을 한다? 뭐가 됐어요? 자기 원래 하기로 한 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뛰어넘어서 말이죠. 거기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기꺼이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주어진 일은 요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그걸 넘어서 기꺼이 한다는 얘기니까 넘다라는 개념이 뭐가 됐습니까? 바로 beyond가 들어가면 몇 번? 정답 D번 되겠습니다. 자, 비욘드는요. 사실상 최근 여러분들 5년 안에는 나오지 않았던 정답입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구토익대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나왔던 여러분들요. 그 기출 단어는 요겁니다. beyond expectation이라고 해서 기대 이상이라든가 beyond ability라고 해서 뭡니까? 어떤 능력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이다. 능력 밖이다라고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요. beyond가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간만에 나왔던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멍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복수명사가 나와서 될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습니까? 자기 일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beyond가 들어가는 정답 D번입니다. 여기서 학생들 좀 틀린 학생들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휘만 좀 모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다음 달이나 혹은 뭐 7월달, 8월달 준비하시는 분은 이 어휘를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7월달, 8월달에 이 문제가 또 정답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요. 방문객들을 유치하다, 방문객을 갖다 끌어모으다는 단어 있죠? 자, 어떤 단어가 떠올립니까? 자, 그렇죠. attract visitor라고 해서 attract라는 단어이죠. 자, 그 다음에 꾸준한 판매입니다. 판매가 꾸준하다 할 때 여러분들요.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steady sales라고 해서 steady라는 거요. 요로 들어간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전망, 가망이라고 들어가는 건데요. 요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prospect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prospect. 자, pro라는 단어가 보시면 말이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spect 있죠. spec.
inspect다, expect다. spec이란 단어는요. 뭔가 보는 거거든요. 앞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앞으로를 갖다가 염들려 전망을 한다던가 그런 가망성 있는지를 갖다 보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prospect. 그 다음 관례상이 되겠죠. 뭐가 된다고요? customarily. customarily 들한 염들 관례상이란 얘기인데 요거는 염들요. 우리가 이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처음에 고객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 주문할 때 우리가 관례상 뭐 통상 뭐 10%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염들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보자마자 염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말이죠. 이때 정답으로 customarily라는 관례상으로 나올 때 그 동사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떤 동사가 나왔냐? 현재 동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줍니다. 어제 주문해도 이렇게 줬고요. 오늘 주문해도 이렇게 주고 내일 돼도 주문이다. 라고 해서 현재 시장 잘 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부사 문제 중에서 말이죠. 현재 동사랑 잘 쓰는 여러분들 부사가 있습니다. 뭐 이따 금식 또 뭐 됐어? 뭐 여러분들요 일상적으로 뭐 정기적으로 이런 게 있죠. 이런 아이들이 바로 정답으로 쳐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단어가 뭐다? 현재 동사랑 잘 쓰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늘 보실 때 한 단어만 보실 게 아니라 그거랑 연관된 뭐 유사어라든가 동의어라든가 출제된 여러분들 어휘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여러분들 허가하다,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동사가 돼 있죠. authorize가 들어간 요게 여러분들 출제가 됐는데 말이죠. 사실 요것도 여러분들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어휘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말이죠. 어떤 특정 단어의 품사가 변환돼서 여러분들 답으로 많이 처리가 됐었거든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authorize가 이번에는 정답이긴 하지만 사실 최근에 나왔던 여러분들 기출 여러분들 정답으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authority, authorization이라고 해서 요 문제가 사실은 출제됐습니다. 비슷한 형태죠. 단지 품사만 바뀌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정답이 바로 authority라고 해서 권위자라고 해서 파트 6의 정답으로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authorization은 뭐죠? 허가가 되겠죠. 그래서 authorize는 여러분들 뭔가를 허가해주다, 권한을 부여하다 의미가 되어 있고 authority, 권한이라든가 권위자, 그 다음 authorization은 뭐가 됐습니까? 뭐 승인이라든가 허가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어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볼만한 단어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어휘 문제에서 이 문제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또 많이 헷갈렸던 거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말이죠. 들어갈 수 있는 단어 하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 중에서 많이 틀리는 문제가 바로 일단은 여러분들요. 그나마 답이 되는 게 뭐가 됐냐라고 해서 학생들이 요 단어 바로 뭐가 됐습니까? concentration 그리고 여러분들요. mobilization 들어간 정답 D번. A 할까 D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때렸었거든요. 자, 근데 이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토익을 처음으로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단 단어 뜻만 외우는 것도 굉장히 염들려 급합니다. 요거 단어를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르면요. 고득점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단계에 부딪힙니다. 해석은 잘 되는데 뭐가 됐습니까? 요게 지금 이게 다른 형태로 변환돼서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석으로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정답이 A가 아니라 B네 라고 해서 결정적으로 염들려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건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이 단어를 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거기에 쓰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임이 그 문장 안에서의 어울림이 있다는 얘기죠. 즉 중요한 거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궁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득점인 학생들은 영어 사전을 보실 때 영영사전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말이죠. 여기 미도비라는 게 has the largest 어쩌고 저쩌고 뭐가 됐습니까? 그 나라에서 뭐가 됐어요? 자동차 공장을 가장 크게 삐겠다는 얘기죠.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concentration이라는 정답 A번 되겠습니다. 그 집중이라든가 밀집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D가 아니라 A가 될까? 자, D라는 얘기는 동원이죠. 동원. 그 다음에 A번 같은 거는 concentration 뭔가 밀집이나 집중인데 우리가 영영사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보시면요. large number, amount of something in one place라고 해서 말이죠. concentration의 정의는 한 곳에 말이죠. 뭔가 많은 양이라든가 많은 숫자가 이렇게 된 거 있죠. 뭔가 있는 거, 둔 거, 즉 집중되고 밀집된 게 바로 concentration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거 요겁니다. 자, 단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한 단어 쓰는 게 아니라 궁합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concentration은 어떤 형용사랑 잘 쓰냐? 여기 great, high, large한 단어 잘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가 났습니까? largest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 아이의 궁합을 보시면서 바로 concentration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concentration만 알 게 아니라 우리 이전에 어떤 문제 출제된지 또 보셔야 되겠죠. 자, 요거 최근에 나왔던 거 concentrated effort라고 해서 집중된 노력이라고 해서 concentrated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예전에 한번 뭐가 나왔냐면 concentrated가 뭔가 농축된 이라고 해서 의미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concentration 또 알지만 concentrated라는 여러분들 형용사도 잘 알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게 여러분들 파트 5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트 6로 한번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 아까 제가 중이라기보다도 중하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문장 삽입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장 삽입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게 출제는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제 적중 특강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파트 6에 이제 아주 잘 나오는 여러분들 정답이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요 단어만 잘 보신다 하더라도 정답에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아마 강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자, 여러분들 난이도는 중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엔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 삽입이야 원래 4문제씩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접속부사가 딱 하나만 나왔네요. 접속부사 같으면 이런 겁니다. 미신거, 컴마, 주어 동사. 여기 자리에 나오는 거는요. 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답은 바로 in fact라고 해서 실제로 사실은 이라고 요 단어가 출제됐다. 이런 얘기죠. 되나요? 자, 문제를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9번에서 14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요. 파트 6 문제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관상 한번 때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품사 문제인지 아니면 어휘 문제인지 이런 것들요. 자, 일단 글의 종류는 여러분들 아티클 기사문이 되어 있고요. 139번에 보니까 A, B, C, D가 바로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0번은 뭐가 된다? 바로 역시나 전치사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앞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요.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41번 갑니다. 자, 141번 여러분들 문장 삽입 문제인데 말이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핵심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된다? 모르면 여러분들 A, B, C, D 보기 중에서 말이죠. 첫 단어를 보시면 약간 여러분들 가늠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첫 단어가 여러분들 접속부사 however, therefore, as a result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앞뒤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갖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앞에 내용을 받는 this, these 이런 단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중 특강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 있죠. 이런 것도 정답 많이 찾아야 되는 this, these, also, however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만 잘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파트 6의 문장 삽입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 독해 실력도 뛰어난 학생들은 딱 보자마자 이거 답이네 그냥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해 실력이 좀 모자란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이걸 하나씩 지워야 됩니다. 요거는 요거 때문에 안 된다. 저건 저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여러분들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파트 6를 잘하려면 파트 7 여러분들 독해 실력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하셔야지 우리가 RC 문제가 여러분들요 잘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도 여러분들요 나오는 키워드를 잡는다. 그다음 앞에 나온 단어 좀 조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42번 갑니다. A, B, C, D 보기를 보니까 인앤스 갖고 장난치는 문제는 품사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today, 자 4월 27일 날짜에 해서 today, 오늘 말이죠. mechanical engineer 누굽니까? 탐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자, 바로 이 자리가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타동사라면 뭘 봐? 뒤를 보란 얘기죠. 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목적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회사를 갖다 뭐 했다고요? 그렇죠. 뭔가 시작하거나 개시하거나 뭐 출범하거나 여러분들 열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단어를 찾아보시니까 몇 번? 정답 A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또 뭘로 받았어요? 이것이라고 해서 이 새로운 회사는요 라고 해서 앞에 내용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된다? will focus on 어디 중점을 두고 있다? maximize the safety 안전을 여러분들 극대화하고요. accuracy of medical instrument라고 해서 정확도를 갖다 높이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둔 회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140번 갑니다. 자, 140번 보니까 여기는 뭐가 될까요? 자, 사실은 이 단어 보자마자 벌써 느낌이 나야 되겠죠? gather가 나옵니다. 자, 정보를 갖다 수집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여러분들 정보를 수집하겠죠. 그렇다면 잘 어울리는 단어는 뭐가 된다? 그죠? from이 들어가니까 몇 번?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자, 궁합으로 외운다면 빨리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사가 뭐 이런 걸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 이걸 차린 이 사람은요. 팀 오브 디자이너들 꾸린 팀이 있는데 이 팀은 뭐가 됐습니까? 전문가들이죠. 정보를 갖다 수집해가지고요. 그 다음 또 뭐합니까? 업데이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41번 문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A, B, C, D 바로 문장 삽입 문제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전문가들인데 정보를 갖다 수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내용이 바로 업데이트한 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41번 뒤를 보니까 이 사람이 믿는 걸 말이죠. 그 사람의 회사의 디바이스, 장치가 어떻게 된다? 잘 평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요. 141번에 나올 만한 거 뭐가 됐습니까? 이 기술. this라는 건 참 좋았습니다. 앞에 내용을 받으니까. 이 기술은 말이죠. usually not purchase. 구매가 안 됩니까? 지금 구매가 왜 나옵니까?
그다음 두 번째, most people choose clinic close to their homes of office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뭔가를 조사하고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홈이라든가 그다음 클리닉 같은 거를 할 이유는 없겠죠. 그다음 세 번째 naturally,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machines cannot be used as a solution. 이제 여기가 뭐가 나왔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계가 말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요 말이 안 되니까 정답 몇 번? 자, 정답 D번 됐고 역시나 this 참 좋습니다. 앞에 내용을 봤고, 자, this is possible. 이게 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뭐 때문이다? 스페셜 프로그램이죠. 왜냐하면 말이죠. 여기 앞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런 정보를 갖다 모으고 말이죠.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회사 디바이스, 장치들이 여러분들요 아마 잘 평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됐습니까? gather이라는 단어 나오고 그다음 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건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th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5월 달부터 말이죠. 아주 답으로 많이 쳐야 됐던 게 this라든가 this라든가 also 같은 거 있죠. 또 뭐가 됐습니까? 역접을 나타내는 however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란다? 정답으로 많이 처리가 되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좀 조심해서 읽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했던 A번은 this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뭐 구매 내용이 나오니까 큰일 났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142번 들어갑니다. 여기는요 사실 토익을 좀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여기 enhancing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게 느낌이 올 겁니다. 왜냐 보통 이런 문제는 말이죠. for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아니면 동명사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를 보니까 enhancing이 안 나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씩 제거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for라는 전치사 다음에는요 명사나 ing 형태 혹은 뭐 된다? 뒤에 나온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됩니다. 자, 그렇단 말이죠. 이런 B번 같은 거는 답이 안 되겠죠. for 다음에 갑자기 동사가 왜 나옵니까? 그 다음 역시나 D번도 되지 아니합니다. 그럼 A번 아니면 C번 남는데 말이죠. 여기 patient도 명사가 돼 있고 satisfaction 명사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 또 명사가 들어가면 만약에 복합 명사가 돼야 되는데 enhancement, patient, satisfaction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A도 타락된다? 정답 몇 번 되겠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토익을 처음 시작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142번 문제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씩 제거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파트 6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 7은 어떻게 출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은 여러분들요. 중입니다. 난이도가 중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요. 나름대로 조금 괜찮게 좀 평이하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의어 문제는요. 세 문제가 출제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장 삽입 문제도 여러분들 약간 평이하게 출제했습니다. 자, 문장 삽입을 갖다가 파트 7에서 고민한 학생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 된다? 글의 논리 전개 방식을 알면 됩니다. 자, 글의 논리 전개상 이 부분은 앞에 배치되는 게 좋고 논리 전개상 요거는 마지막 결론에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 근데 이번에도요. 문장 삽입 봤을 때 뭐 된다? 글의 논리 전개만 잘 아신다 하더라도 요건 앞부분이나 해서 그냥 충분히 풀 수 있던 그런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학생들이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중정도의 난이도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아티클 기사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사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말이죠. 여러분들 독해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여러분들 기사 문제도 말이죠. 거기 고유명사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연계지문하는 이중지문까지 나왔으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시간 조절 실패한 학생들은 심지어 10문제나 15문제를 찍는 그런 사태도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평소에 아티클 기사문의 논리 전개 방식 및 혹은 아티클에서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글의 지문 유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통해서 아티클에서 잘 나오는 거, 그래 인사 이동에 관련된 거, 그다음 인수 합병에 관련된 거, 뭐 이사하는 거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논리 전개 방식이 되는지 평소에 익혀두면 빨리빨리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니 해도 파트 7의 여러분들 고득점의 관건은 뭐 된다? 패러프레이징 되겠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말을 잘 바꿔서 우리가 정답으로 처리할까? 이 문제가 되겠죠. 되나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동의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어 문제 이번에 text message, 그다음 온라인 챗 디스커션에 나왔던 표현이 있죠. I'm off now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that would really help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요 학생들이 참 많이 맞췄는데 말이죠. 여기에서 실수한 학생들이 몇 명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I'm off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뭐다? I'm off. 나 오늘 쉬는 날이야라는 표현도 있지만 I'm off라고 해서 뭐 된다? 나 지금 이제 퇴근한다라고 해서 일 끝나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문장에서는 그 앞에 보시면 내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미팅이 있다. 그리고 나서 I'm off now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오늘 쉬는 날이 아니라 미팅 끝나고 나서 이제 미팅 끝나고 났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서 그냥 쉬는 날이구나. 그냥 여러분들 바로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뭐냐. 이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나 텍스트 메시지는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서로 대화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화자의 의도를 갖다가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글에 어떻게 이제 논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화자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말을 해서 주고받는 게 어떻게 되는지 갖다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잘 그냥 고지고대로 답을 체크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동의어 문제 여러분들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말이죠. 자, main이란 단어라고 해서 primary라고 해서 오늘 뭐 주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요 아마 잘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land란 단어 있거든요. land. 자, land란 단어가 여러분들 땅도 있죠. 그다음에 오늘 착륙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뭘로 쓰였냐? land job이라고 해서 job이라는 게 목적어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job을 갖다 여러분들 착륙하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job을 갖다 뭐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요 획득하거나 차지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동의어가 뭐랜다? acquire가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clear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동사로 나오는데 이때 clear는 뭐가 됐습니까? 내가 승인하다 혹은 뭐다? 승인을 받다라고 해서 개념으로서 들어가는 approve가 정답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의어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동의어를 바로 찍으면 참 좋겠지만 말이죠. 첫 번째 여러분들요 나왔던 건 그냥 바로 동의어 찍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두 번째나 세 번째 나왔던 단어는요 다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문맥을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셔서 풀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파트 7 중에서 여러분들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중지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바로 아티클 들어가는 거 그거 준비해 봤습니다. 자, 180에서 185번입니다. 자, 보통 요 정도 되면요 학생들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까지 풀었는데 어떻게 된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종료 15분 전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80에서 185번까지 여러분들요 쭉 여러분들 땡겨주시려면 파트 5, 6에서 시간 조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기사문이라도 여러분들요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패턴인지 잘 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파트 7에서 중요한 건 뭐가 된다? 지문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글의 종류는 뭐가 된다? 아티클 기사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된다? 레터 편지글이 되겠죠. 자, 기사 보니까 여러분들요 여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요 화면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됐습니까? 레터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에릭 컨레드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바로 에디터 편집자한테 쓴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여러분들 뭘 본다? 바로 문제를 읽어봅니다. 자, 181번 가보도록 하죠. 자, 181번 여러분들 아티클 기사의 목적을 물어봅니다. 자, 기사는 여러분들 첫 번째 글이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글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사도 참 잘 나오는 여러분들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그다음 여러분들 이사 가는 거 있죠. 그다음 뭔가 공사가 완료됐다든가 그런 것들 많이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81번은요. What is mentioned about the Civic Center project가 되겠습니다. 자, 뭔가 Civic Center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요것도 여러분들 첫 번째 아티클 기사에서 요거에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뭐 자세한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3번은요. What does Miss Conrad? 자, 콘레드가 누굽니까? 그죠? 아까 두 번째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말이죠. indicate was missing from the article. 자, 기사에서 말이죠.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빠진 부분이 뭔가라고 해서 찾는 게 바로 18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4번 가보죠. 자, What opinion about the renovation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여기 아까 했던 Civic Center 프로젝트인가요? 그게 레노베이션 됐나 봐요. 이 레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해서 콘레드는 뭐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앞에 첫 번째 아티클 기사에서는 뭐 Civic Center 프로젝트, 그다음에 레노베이션 프로젝트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 그 두 번째 콘레드가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염들력 견해를 피력했겠죠. 그런 걸 찾아보시면 되는 게 184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유력한 문제죠. 우리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중에서 말이죠.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람 종류라든가 뭐 숫자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뭐 되나? 거의 연계 지문 문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보시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콘레드라는 사람이 월요일 날 만나는 사람 누굽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요. 이거 딱 보자마자 185번은 첫 판부터 풀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월요일 찾아볼까요? 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월요일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4월 29일 월요일 나왔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 That's why I'm going to petition Lawson City Planner. 대단한 얘기죠. 이 사람을 갖다 만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혹시 찾으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자, Lawson City Planner라고 나오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Daria Ford라고 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문제 바로 쉽게 풀 수 있네요. 자, 185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분들요, 뭐 연락처, 뭐 연락하는 그 상대방을 얘기할 때 보통 지문 후반부에 보통 많이 위치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빨리빨리 풀 수 있으면 우리 문제 읽으면서 바로 답을 체크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18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의 목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통 어디? 그죠? 지문에 우리 맨 처음 부분에 많이 포진되는 게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181번 보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4월 2일 날짜의 아티클이고요. Nearly a year worth of renovation wrapped up 되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날짜라든가 숫자라든가 여러분들요, 이런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줍니다. 특히 여러분들 exhibition이라든가 컨퍼런스 같은 거 있죠. 전시회라든가 여러분들 회의가 나오면요, 몇 번째 회의다, 뭐 매년마다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숫자는 꼭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1년 정도의 뭐가 됐습니까? renovation이요, wrap up 이런 얘기죠. 우리가 let's wrap it up 이건 뭔지 압니까? 싸자 이런 얘기야. 싸자는 얘기는 뭐랬다? 우리 이제 가방 싸줘 집에 가자. 즉 뭐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renovation이 wrap up last Wednesday. 뭐가 됐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말이죠? The public. 자, 그래서 대중들이 마침내 뭐가 됐습니까? lost and updated civic center. 자, civic center를 갖다가 renovate, 업데이트 했나 봐요. 자, 여기를 갖다 이제 드디어 발을 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건 목적이 뭐가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1년 정도 레노베이션 했는데 그게 오픈을 했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1번의 정답 바로 체크해 볼까요? 자, 181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자, 바로 정답 뭐예요? 빌딩을 갖다가 다시 재자라고 해서 들어가는 몇 번?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됐네. 그래서 이거 갖다 뭐 된다? 이제 드디어 대중들한테 공개한다는 얘기죠. 자, 정답 바로 C번 됩니다. 그리고 아티클은요, 반드시 지문, 내용 잘 기억합니다. 요게 유사 문제가 변형돼서 말이죠. 다음 달에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 182번 갑니다. Civic Center 프로젝트에서 얘기하는데 벌써 읽어봤죠? Nearly a year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정답 몇 번 되겠다? 거의 1년에 넘게 이런 얘기죠. 자, 정답은 바로 A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3번 들어갑니다. 여기서 콘네드가 말하는데 이 아티클에서 뭔가 놓친 부분이 있나 봐요. 그 뭘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레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보니까 I felt that. 자,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말이죠. Article in April 2nd. 아까 이제 앞에 나오는 그 기사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이지 was incomplete. 뭔가 좀 미완성된 것 같아. Without the acknowledgement of the business partner who made the civic center renovation reality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읽어봤던 그 아티클 말이지 뭔가 좀 뭐 미완성된 것 같아. 뭐 없이는 말이죠. 뭔가 알지 않고서는요. 뭐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뭐다? 이 사람들이 시빅 센터를 갖다가 레노베이션하는데 이걸 갖다 뭐 리얼리티라고 해서 실제로 만드는데 뭔가 공헌하거나 헌신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없이는 말이죠. 이걸 갖다가 완성할 수가 없다. 뭔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there was not a single sentence about Jessica 도일런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됐습니까? 한 문장으로는 뭐게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Whose generous donation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후하게 기부를 했나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기부한 이 사람을 갖다가 빼놓고는요. 그 아티클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가 될까요? 자, 바로 여기 아티클에서 놓친 부분을 생각하는 거 뭐가 된다? 바로 공헌한 사람이 되겠죠. 자, 정답 뭐가 됐습니까? 프로젝트를 갖다가 컨트리뷰션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 몇 번? 바로 D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들이 많이 했던 게 이제 184번이 되는데요. 여기 이 레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사람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벌써 우리가 두 번째 레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야, 공헌한 사람들 다 빠졌잖아 라고 하면서 또 여기 나옵니다. 여기 레터의 마지막 부분 볼게요. The Civic Center also now houses a new attraction. 뭐 새로운 여러분들 관광 명소가 되는 건 뭐 틀림없는 것 같아. Which I believe was costly and a wasteful addition 되겠습니다. 뭔가 에디션 추가된 게 있는데 말이죠. 그게 뭐다? 굉장히 costly. 가격이 좀 비싸고요. wasteful. 낭비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이죠. 시빅 센터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면서 뭔가 에디션, 추가한 게 있겠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추가가 뭐 된다?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이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네요.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말이죠. The feature that stand out 됩니다. 특징 중에 하나 중에서 stand out. 밖에 나왔다는 얘기가 굉장히 돋보인다는 얘기죠. 가장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Is the creation of an art gallery. 자, 갤러리인데 말이죠. That showcase work by some of the lost and famous artists가 됐습니다.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을 갖다가 여러분들요. 전시하는 그 아트 갤러리가 가장 큰 특징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 말이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이 두 번째 쓴 콘네드는 바로 그 추가된 게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합을 해보도록 하죠. 84번 연계 지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느끼기 뭐 된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기돼야 된다고요? 아니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그 사람의 생각에 아트 갤러리가 어떻게 된다? Should not be constructed. 예, 하지 말았어야 된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costly, 굉장히 여러분들 값비싸고 wasteful, 굉장히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다?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하지만 이 184번도 여러분들 좀 많이 틀렸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에서 뭐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는 문제는요. 거의 연계 지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지문 볼 게 아니라 양쪽을 보면서 내가 매치되는 걸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요. 예,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요. 이번 6월 25일 날 신토에게 보셨던 걸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부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말이죠. 요즘에 패턴은 어떻게 된다? 전에 나왔던 문제가 계속해서 답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거 잘 보시면서 말이죠. 다음 달에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저는요. 강남 파고다 스타토에게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미친 적중일의 라수인 강사였습니다.